결국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돈을 의사한테 줘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야. 보험회사가 돈을 주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러면 보험사한테 당연히 좋게 써주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이번엔 금감원에서 뭔가 조금 움직임을 하겠다라고 하거든.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너 혹시 그 의료자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 기억나니? 아주 잘 나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 그들끼리 쿵짝쿵짝해서 돈을 안 주려는 속셈.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음. 소비자 쪽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보통 너는 이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고 청구를 할까? 진단서랑 영수증이지. 그치. 뭐 영수증이 실비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진단서는 어떤 이제 진단비나 이런 걸로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진단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가 말해줘. 아이씨 당황스러운데 너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망보험 진단서지. 그렇지.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 받으려면 그럼 후유장애 진단서겠지. 그렇지. 뼈가 부러졌다 아니면 뭐 암 진단 받았다 뼈 진단서.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잖아. 없냐? 그런 경우에는 일반 진단서를 이제 발급을 받는데 병원에서 뭐 사망 진단서나 이런 일반 진단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해. 근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의료자문을 시행을 해서 이게 과연 적정한 진단인지 확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를 요청을 해. 내 주치의가 날 치료한 의사가 진단서 써줬는데 그건 왜 무시해? 보험회사가 그 의료자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거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음. 약간 좀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라는 건 공식적으로는 나도 뭐 충분히 찬성하는 바인데 문제는 그게 어떤 의사가 작성했는지 안 알려줘. 왜? 그 의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난 우리 의사 개인정보 깠는데? 아니 내 패 깠으면 지들 패도 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알려줘. 근데 자꾸 의료 자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라고 그래. 참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진짜 문제인데 결국 의료 자문은 보험회사가 돈을 의사한테 줘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보험회사가 돈을 주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러면 보험사한테 당연히 좋게 써주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 그럼 소비자한테는 그러니까 완전 안 물론 주고. 보험회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 제3자가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사기꾼 놈들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의료자문 건수가 되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올해나 작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백내장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금 부지급 쪽으로 간 게 통계적으로 많이 잡혔나 봐.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네가 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잖아. 아니 100%지. 그래서 TV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뉴스나 막 이런 데서 의료자문 문제 있다 많이 지적도 했는데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는 않았어. 근데 이번에 금감원에서 뭔가 조금 움직임을 하겠다라고 하거든. 움직이긴 해. 기존까지는 금감원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솔직히 금감원도 의료자문에서 모를 수는 없잖아. 걔도 금감원도 그들만의 리그 아니야? 약간 그렇기는 한데 공부 많이 했구나. 아니 내 여기 출연 몇 번 했는데. 근데 이제 금감원에 민원 들어가는 것도 상당수가 의료자문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들어갔을 텐데 거기서도 지금까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 거 나는 뭐 움직인다고 하니까 정말 찬성인데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인력 풀을 구성하겠다는 거야. 거기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의료자문을 하게끔. 아 그러면은 그 풀에 소속돼 있는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가면 되겠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인 것 같고 누가 했는지는 이제 대충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 정도만 가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발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금감원이 의사협회랑 조율을 시작을 했다고 해. 의사협회에서 또 그걸 거부하면은 또 나가리가 될 수도 있기도 하겠지. 아 협업이 필요한 거네. 그럼 의사협회에서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용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차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자기 이름이 이제 공개가 된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는 만약에 소비자가 그 의사 쫓아와가지고 왜 당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은 생길 수도 있지. 그냥 이국종 교수님한테 가서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받고 하면은 웬만하면 통과되겠네요. 요즘에. 아니야. 그 정도 급 되면. 아니야.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진짜 알아주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 사람한테 진단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나 우리는 그거 못 믿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의료자문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 오늘도 나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랑 싸웠는데 뭐. 아 진짜? 진짜 딱 얘기만 하면 알 정도의 그 병원이었는데 그 의사 수견도 못 믿겠다. 환자편에서 해가지고 환자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못 이거 주겠다. 끝나면 그 보험회사 알려줘. 거기 가입 안 하려고. 알았어. 그만큼 진짜 의료자문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내가 봤을 땐 되게 간단한 건 딱 하나거든. 의료자문 하는 의사의 이름만 오픈해주면 아주 간단해지거든. 그치. 근데 자신 그거- 있으니까 자기가 진단 내렸을 그러니까. 거잖아. 이름 석자 걸고. 그러니까. 근데 금감원에서 그걸 이제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난 좀 금감원이 금감원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 그들만의 막 그런 거 같다. 또 약간 그 뭉게뭉게. 아무튼 뭐 이제 금감원에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첫 스타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회가 됐든 행정기관이 됐든 해서 제발 좀 의료자문에 관련해서는 뭔가 기준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